똥은 무서운 것이 아니고 더러워서 피한다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모두가 피하기만 한다면 현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최근 익명의 제보자가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을 폭로하며 이 말을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내부 고발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축구협회의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이메일을 통해 한국 축구계에 깊이 뿌리내린 문제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정몽규 씨가 사임할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정몽규 회장의 행적을 하나하나 밝혀내며 그의 무능력과 독선적인 리더십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글은 축구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영표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이번 사건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이영표는 이 글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저를 비롯해 많은 축구인들이 이 글이 공개되기 전에 이미 들었던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렇게 공개될 줄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정몽규 회장의 문제점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폭로글은 정몽규 회장의 문제점이 축구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졌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제보자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실망감을 토로하며 축구협회의 즉각적인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이 글을 접한 팬들은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맞는 말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말했다며 큰 공감을 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정몽규 회장과 그의 측근들을 몰아내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 체제 하에 축구협회는 그동안 고려대 출신 축구인들이 주로 회장 밑에서 일해왔고 특정 파벌이 협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파벌주의와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이 한국 축구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몽규 회장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한국 축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정몽규 회장은 2011년부터 대한축구협회의 회장직을 맡아오며 한국 축구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노력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리더십은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파벌주의, 독선적인 리더십, 그리고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고려대 출신 축구인들로 구성된 파벌을 형성하여 협회의 주요 직책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 인사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파벌주의는 협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며 축구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독선적인 리더십은 협회의 마비 상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들은 몇몇 사람들과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실무자들에게는 제대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실무자들은 결정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뛰어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유소년 축구 발전 관련 50장 PPT 발표에서 정몽규 회장이 10%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그의 무능력한 리더십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몽규 회장의 체제 하에서 가장 논란이 된 사건 중 하나는 고려대 출신 축구인들이 주요 직책을 독점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최근 외국인 감독 대신 고려대 출신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대 출신 이임생 기술총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박주호, 이영표, 이동국 등 고려대 출신이 아닌 국가대표 출신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축구협회는 국가대표 감독 및 코치를 강제로 선임하며 프로구단의 감독 및 코치를 일방적으로 차출해왔습니다. 2007년 박성화 감독을 U23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것을 시작으로 총 18차례나 프로구단의 현역 감독 및 코치를 일방적으로 차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시즌 중에 사령탑을 빼앗긴 구단 팬들에게 박탈감을 주었으며 협회의 권력 남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몽규 회장은 자신의 행적에 대해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축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한국 축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 축구연맹 집행위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 축구의 발전을 도모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협회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강조합니다. 정몽규 회장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은 정몽규 회장의 사임과 축구협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대대적인 조사와 감사는 이러한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축구협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파벌이 협회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외부 인사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한 절차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결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무자들에게도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협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축구 발전 프로그램의 강화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 축구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 축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감독 및 코치 선임 절차의 개혁 감독 및 코치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프로 구단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팬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유능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익명의 제보자가 폭로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의 문제점은 한국 축구계의 깊은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협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축구가 이번 기회를 통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몽규 회장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한국 축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한국 축구의 미래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